당신 주변에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빨려 나가는 것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들과 대화한 후에는 항상 기분이 이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마치 투명한 칼에 베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단순히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진짜로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32세 마케팅 전문가 김지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원 씨는 2년 전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정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좋은 조건, 멋진 동료들, 그리고 특히 같은 팀의 선배인 이수정 씨는 첫날부터 지원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수정 씨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지원 씨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으며 개인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지원 씨는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원 씨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수정 씨가 친절하게 조언해준 내용을 따랐더니 오히려 상사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정 씨는 미안하다며 자신도 몰랐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팀 미팅에서 지원 씨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수정 씨는 항상 지지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원 씨는 처음에는 수정 씨가 자신을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무능해 보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지원 씨를 환영했던 동료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정 씨가 여기저기서 지원 씨에 대한 미묘한 뒷담화를 했던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악담은 아니었지만 지원 씨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원 씨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정 씨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성공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지원 씨가 실패하도록 은밀하게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지원 씨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정 씨가 설마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고 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해지자 지원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지원 씨는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이 경험한 것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윤기 설명한 그림자 투사와 파괴적 질투의 메커니즘이었어요.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질투, 분노를 직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된 대상을 마치 자신의 내적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여기며 제거하려고 해요. 수정 씨의 경우 지원 씨의 젊음 재능 가능성이 자신의 억압된 열등감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지원 씨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질투와는 다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 투사는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인 심리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 저는 융의 관점에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진짜로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생존 가이드예요. 첫 번째 신호는 양면적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사보타주. 세 번째는 감정적 뱀파이어 행동.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작. 다섯 번째는 성공에 대한 독특한 반응. 여섯 번째는 희생자 코스프레.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장 위험한 신호인 다체 현실 만들기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는 것은 당신의 정신건강 경력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의 파멸을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기 경고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종종 가장 밝은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면을 벗기고 진짜 저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양면적 칭찬의 독, 첫 번째이자 가장 교묘한 신호는 양면적 칭찬입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정교한 심리적 공격 중 하나로 봤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숨어있는 말들이죠. 지원 씨가 경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와, 지원아, 너 정말 용감하다. 나라면 그런 위험한 아이디어는 절대 제안 못할 텐데. 또는 지원이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가 잘 나오니까. 겉으로 보면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문장에 독이 들어있어요. 용감하다는 말 뒤에는 무모하다는 의미가, 운이 좋다는 말 뒤에는 실력이 없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융은 이런 양면적 소통을 그림자의 언어라고 불렀어요. 의식적으로는 선의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런 양면적 칭찬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조건부입니다. 진짜 칭찬은 무조건적이지만 독이 든 칭찬은 항상. 그러나 하지만 다만 같은 접속사가 따라와요. 너 정말 예쁘다 하지만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면 어떨까? 같은 식으로 말이죠. 둘째, 당신의 노력을 폄하합니다. 성공을 운이나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서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은근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같은 식으로 당신의 성공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일 상황에서보다 청중이 있을 때 더 교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윤기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런 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장점을 보면서 자신의 열등감이 자극됩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을 직면하기보다는 당신이 실제로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야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당신을 실제로 끌어내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의 내적 고통은 커지고 결국 당신을 제거해야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어요. 이런 양면적 칭찬을 구별하는 방법은 당신의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독이 든 칭찬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되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두 번째 신호. 은밀한 사보타주의 예술. 두 번째 신호는 은밀한 사보타주입니다. 이것은 윤기 그림자 투사의 가장 위험한 표현 중 하나로 본 행동이에요. 겉으로는 당신을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실패를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씨는 지원 씨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은 미묘하게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수정 씨는 지원 씨에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유머를 많이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진지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수정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는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는 회사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런 사보타주의 특징은 완벽한 부인 가능성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항상 자신도 몰랐다고 하거나 좋은 의도였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그림자의 교활함입니다. 은밀한 사보타주의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 조작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늦게 알려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실수였다거나 바빠서 깜빡했다는 식으로 변명해요. 둘째, 리소스 차단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인맥 기회에 대한 접근을 은밀하게 막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소개해주면서 당신만 빼먹거나 중요한 미팅에 초대하지 않는 식으로요. 셋째, 타이밍 파괴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갑자기 긴급한 다른 일을 만들어내거나 집중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패턴이 너무 일정해요. 넷째, 연결 차단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은근히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거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방해해요. 윤근 이런 행동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잘할수록 자신이 못한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결국 당신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면서 당신이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보타주를 구별하는 방법은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우연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당신에게만 불리한 일들이 특정 사람과 관련되어 일어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세 번째 신호, 감정적 뱀파이어의 포식. 세 번째 신호는 감정적 뱀파이어 행동입니다. 윤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의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고 관찰했어요. 이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당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지원 씨가 수정 씨와 대화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기진맥진해졌고 자신감이 떨어졌으며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 흡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지속적인 부정성 주입입니다. 이들은 항상 문제 걱정,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요. 당신이 긍정적인 것을 말하면 즉시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기분을 끌어내립니다. 둘째, 감정적 혼란 만들기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전문가예요. 애매한 말, 이중적인 메시지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통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셋째, 자신감 파괴입니다. 미묘하지만 지속적으로 당신의 판단력 능력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요.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넷째, 의존성 조장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그들의 조언이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 씨의 경우 지원 씨와 대화할 때마다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지원 씨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즉시 걱정거리를 찾아내서 지적했고, 지원 씨의 결정에 대해 항상 의문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윤근 이런 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내면의 큰 공허함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상태로 끌어내림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자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도움을 원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정적 뱀파이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 레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호작용 후에 에너지가 생기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요.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네 번째 신호, 삼각관계 조작의 마스터. 네 번째 신호는 삼각관계 조작입니다. 윤근 이것을 가장 교묘한 심리적 조작 중 하나로 봤어요. 이들은 직접 당신을 공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당신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수정 씨가 사용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녀는 절대 지원 씨에게 직접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동료들에게 지원 씨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어요. 이런 조작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정 씨는 A 동료에게는 지원 씨가 너무 야심차서 걱정된다고 말했고, B 동료에게는 지원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C 동료에게는 지원 씨의 아이디어가 좀 위험한 것 같다고 은근히 귀띔했습니다. 모든 말이 걱정과 관심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동료들은 수정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점차 지원 씨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기 분석한 삼각관계 조작의 패턴들입니다. 첫째, 정보의 선별적 전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버전을 말해서 혼란을 조성해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깁니다. 둘째, 가짜 동맹 만들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자신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암시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셋째, 희생자 서사 만들기입니다. 자신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당신에 대한 반감을 조성해요. 넷째, 권위자 조작입니다. 상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미묘한 의심을 심어줘서 당신의 평판과 경력에 타격을 줍니다. 윤근 이런 행동의 무의식적 동기를 권력에 대한 병적인 욕구로 설명했어요. 이들은 직접적인 경쟁에서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조작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립과 고통을 보면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껴요.
자신이 경험하는 내적 외로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도 느끼게 만들므로써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각관계 조작을 구별하는 방법은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나 의심이 항상 특정 사람을 통해 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조작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5번째 신호, 성공에 대한 독특한 반응. 5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에 대한 독특한 반응입니다. 윤근 진정한 적의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목격했을 때 보이는 특별한 반응 패턴이 있다고 관찰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보면 축하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질투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건전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수정 씨의 경우 지원 씨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의 반응이 매우 특이했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순간 수정 씨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분노와 고통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성공을 폄하하려고 했어요.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맞았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윤기 관찰한 이런 사람들의 성공 반응 패턴입니다. 첫째, 순간적인 감정 누출입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당신의 성공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얼굴에 순간적으로 진짜 감정이 드러나요. 분노, 질투, 고통 등이 1, 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둘째, 즉각적인 폄하 시도입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즉시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셋째 화제, 전환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특히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더 큰 성공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암시를 자주 해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현재 성공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다섯째, 성공의 재정의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실제로는 성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해요. 다른 기준을 제시하거나 부작용을 강조하거나 진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반응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투사된 그림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이고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확인입니다. 당신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내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성공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당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느껴요. 마치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성공한 것처럼 인식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이성적이지만 그림자 투사 상태에서는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요. 이런 반응을 구별하는 방법은 미묘한 신체 언어와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들은 당신의 성공을 들으면 즉시 기쁨이나 최소한 긍정적인 놀라움을 보여요. 하지만 적대적인 사람들은 항상 다른 감정을 먼저 보입니다. 6번째 신호, 희생자 코스프레의 예술. 6번째 신호는 희생자 코스프레입니다. 윤근 가장 교묘한 조작자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데 전문가라고 관찰했어요. 이들은 자신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수정 씨의 경우가 완벽한 예였어요. 그녀는 지원 씨를 은밀하게 방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원 씨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 씨가 너무 공격적이라거나
자신의 조언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희생자 코스프레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제적 피해자 주장입니다. 실제로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신의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할 근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둘째, 감정적 취약성 과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지를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해요.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합니다. 셋째, 과거, 트라우마 무기화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용해서 현재의 문제적 행동을 정당화해요. 자신이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도덕적 우위 점령입니다. 자신을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로, 상대방을 악한 가해자로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도덕적 제고권을 쥐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동정심 수집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윤기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희생자 코스프레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책임 회피와 권력 획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해요. 대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 역할은 강력한 사회적 권력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피해자의 말은 의심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이런 사회적 동향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수정 씨는 이 전략을 완벽하게 사용했어요. 지원 씨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른 동료들에게 먼저 가서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정 씨를 동정하고 지원 씨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런 희생자 코스프레를 구별하는 방법은 행동과 말의 일치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가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7번째 신호, 가장 위험한 신호, 대체 현실 만들기.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대체 현실 만들기입니다. 융은 이것을 극도로 발달한 그림자 투사의 결과로 봤어요.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완전히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정 씨가 나중에 보인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원 씨에 대한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가 실제로는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식의 서사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대체 현실 만들기의 특징들입니다. 첫째, 일관된 부정적 서사 구축입니다. 당신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부정적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둘째, 선택적 사실 수집입니다. 자신의 서사에 맞는 사실들만 수집하고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하거나 왜곡해요. 작은 실수나 단점을 과장해서 큰 문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셋째 증인 만들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버전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넷째, 예언적 확신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은밀하게 노력합니다. 다섯째 현실 부정입니다. 당신의 성공이나 긍정적인 면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재해석해요. 명백한 성공도 운이나 부정한 방법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 상태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망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당신을 실제로 악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제거하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게 되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수정 씨는 마침내 지원 씨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을 회사에 제기했어요. 지원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는 완전히 거짓된 주장이었지만 수정 씨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체 현실 만들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주장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강역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점점 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결론, 어둠을 인식하고 빛을 선택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합가지 신호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정신건강 경력,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존 도구예요. 칼 융이 인간 심리의 어둠에 대해 경고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지원 씨의 이야기는 다행히 좋은 결말을 맞았어요. 융의 통찰을 통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지원 씨는 더 이상 수정 씨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수정 씨의 거짓 주장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어둠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질투, 분노, 파괴적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차이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세요. 첫째, 이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투사와 공격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나 성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의 내적 고통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선의가 더 큰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정보적, 물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그들의 조작에 반응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해서만 대응하세요. 넷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이런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째, 자신의 진실을 기록하세요. 가스라이팅과 현실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대화나 사건들을 기록해 두세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어둠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빛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당신은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당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날카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관계와 독성 관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윤기 약속한 대로 그림자와 마주하고 이겨낸 사람은 더 완전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당신도 이 어둠을 통과하면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증오나 복수심을 품지 마세요. 융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들도 결국은 자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세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성과 선의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진짜로 해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